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 블랙홀과 암흑물질에 관한 기존의 이미지를 모두 뒤바꿀 만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이 발견은 적어도 블랙홀이나 암흑물질의 성질과 관련된 몇 가지 의문의 대답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토픽입니다. 자, 서론은 이 정도로 하고 바로 시작해 볼까요? 별에 걸린 브레이크. 이번 발견은 블랙홀과 항성으로 이루어진 두 개의 쌍성계가 과학자들의 특별한 관심을 끌면서 시작됐습니다. 두 개의 쌍성계는 A0620-00, XTE-J1118+480으로 불리며 지구와 비교적 가까운 위치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0620-00은 웹불 소자리 방향에 있는 쌍성계로 태양의 절반 정도의 질량을 가진 소형 항성과 태양의 3배에서 5배의 질량을 가진 대질량 천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후자의 천체를 블랙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A0620-00까지의 거리는 대략 3000광년입니다. 또 다른 쌍성계는 XTE-J1118+480, 일명 큰곰자리 KV라고 해서 지구에서 11,000광년으로 상당히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이 쌍성계는 작은 적색 외성과 태양의 6배에서 8배의 질량을 가진 블랙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쌍성계 블랙홀은 소위 마이크로 퀘이사로 분류되며 때때로 강차 권반의 물질로 이루어진 상대론적 제트를 양극에서 방출합니다. 2000년 3월에는 최대 규모의 버스트가 발생했는데요. 사실 이러한 버스트 덕분에 저희는 이 천체를 비교적 원활하게 조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의 주인공인 이 두 쌍성계는 똑같은 시나리오로 형성된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원래 질량이 작은 항성과 비교적 크고 질량이 큰 밝은 항성으로 이루어진 쌍성계였습니다. 이 와중에 커다란 쪽 항성이 수명을 다해 초신성 폭발을 일으키면서 블랙홀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질량이 작은 쪽 별은 과거 큰 쪽 항성을 돌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블랙홀 주위를 계속 돌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과학자들이 주목한 건 이런 블랙홀 주위를 도는 별들의 회전 그 자체였는데요. 사실 인근 천체에 미치는 중력의 영향이라는 점에서 블랙홀은 비슷한 질량을 가진 일반적인 천체와 거의 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운동의 속도는 계산 결과보다도 더 느린 것으로 판명된 것입니다. 그렇다는 건 블랙홀 주위를 도는 별에 무언가가 제동을 걸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현재까지 과학자들은 궤도 운동의 이상이라는 문제와 조우한 적이 있었는데요. 바로 19세기 천문학자들을 괴롭혔던 수성 궤도의 수수께끼입니다. 이 수수께끼는 아인슈타인의 등장에 의해 해명되었습니다. 수성이 이처럼 기묘한 움직임을 보이는 건 태양과 아주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이고 태양에 의해 왜곡된 공간 영역으로 침투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랙홀은 그보다 훨씬 더 질량이 크고 훨씬 더 아담한 천체입니다. 그러므로 공간의 왜곡은 더 강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공간의 왜곡만으로는 궤도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과학자들이 뭔가 다른 원인이 있을 거라 생각한 것입니다. 암흑물질과 그 문제. 과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블랙홀 주변에서 별의 움직임이 느려지는 건 암흑물질과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기존의 암흑물질은 주로 대형 은하의 은하 원반을 둘러싼 헤일로 형태로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우주 전체에는 일반 물질의 몇 배나 되는 암흑물질이 포함되어 있지만 은하 원반 자체에 암흑물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은하 원반 안에 있는 개별 블랙홀에도 암흑물질 헤일로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암흑물질이 일반 물질과 상호작용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데요. 그건 바로 중력입니다.
이를 통해 암흑물질은 은하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쌍성계를 이루는 항성들이 예상보다 느린 속도로 블랙홀 주위를 돌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즉, 암흑물질이 그 중력으로 항성에 제동을 걸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블랙홀을 둘러싼 암흑물질은 도대체 어디서 나타난 걸까요?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은 아직 없습니다. 암흑물질의 정체가 무엇인지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또 한 가지 당연한 의문이 생깁니다. 왜 이번 주인공인 두 블랙홀은 암흑물질에 둘러싸여 있는 걸까요? 블랙홀은 지구와 먼 곳에 있는 꽤 희귀한 천체입니다. 게다가 블랙홀 자체는 아무것도 방출하지 않기 때문에 조사하기 어려운 천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항성질량 블랙홀도 은하의 중심에 위치한 초대질량 블랙홀도 상당수 발견되었습니다. 그중 대부분은 무언가가 그 주위를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돌고 있습니다. 게다가 특별히 이상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는 건 이번 주인공인 두 블랙홀이 특수한 존재이거나 아니면 다른 천체의 조사가 미흡하거나 둘 중 하나인 거죠. 만약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두 블랙홀이 특수하다면 은하의 일생에서 볼 수 있는 몇 가지 특징에 의해 그 특수성을 설명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선 은하는 정적이고 불변의 시스템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충돌이나 합체를 반복하면서 때로는 물질을 교환한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번 주인공은 다른 은하에서 우리 은하로 이동했을지도 모릅니다. 말하자면 그 여행 도중에 암흑물질을 아주 조금 프로펠러에 감싸온 것이 아닐까요? 블랙홀을 둘러싼 암흑물질 문제를 다룬 연구의 저자는 블랙홀이 일반 물질뿐만 아니라 암흑물질도 흡수할 가능성에 대해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암흑물질은 본질적으로 일반 물질과 여러 점에서 비슷한 존재가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블랙홀 우주. 최신 발견으로 인해 그 외에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제창해온 암흑물질의 본질에 관한 다양한 설이 떠올랐습니다. 현 시점에서 확증을 얻을 수 있는 설은 하나도 없지만 최근의 연구에 의해 그중 하나로 의견이 기울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암흑물질의 정체가 원시 블랙홀이라는 설입니다. 현 단계의 우주에서는 밝고 대질량이자 고온인 별이 초신성이 되고 그 핵이 붕괴함으로써 항성질량 블랙홀이 탄생합니다. 그런데 초기 우주에서의 블랙홀은 공간이라는 이름의 천이 균일하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암흑물질과 원시 블랙홀을 동일시한다는 설에는 과학자들의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반론 중 하나가 블랙홀의 증발입니다. 모든 블랙홀은 호킹 방사에 의해 질량을 잃고 언젠가는 증발합니다. 항성질량 블랙홀, 하물며 초거대 질량 블랙홀의 경우 증발에는 수조 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이 과정은 블랙홀의 질량이 작을수록 빠르게 진행되고 결국 폭발적으로 증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량이 소행성이나 지구형 행성에 가까운 아주 가벼운 원시 블랙홀은 아마 지금쯤 증발했을 것이고 여러 은하 헤일로에서는 상당수의 폭발이 관측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원시 블랙홀이 태양이나 일반적인 블랙홀과 비슷한 질량을 갖고 있다면 이러한 천체의 큰 집단은 먼 은하나 그 안의 초신성으로부터 우리에게 도달하는 빛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 것입니다. 이 빛을 조사한 결과 만일 그러한 원시 블랙홀이 존재한다고 해도 암흑물질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3% 이하라고 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만약 블랙홀이 암흑물질과 직접 관련이 있다면 이런 계산을 재검토하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블랙홀로 이루어진 암흑물질의 정체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채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SNS에서 공유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럼 잠시 동안 작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